오랜만에 찾아뵌 어머니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지난번에 사다 드린 반찬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 혹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냐는 자식의 물음에 식탁 위에 수북이 쌓인 약봉지를 가리키며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등짝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소화는 안 돼서 물만 마셔도 체하는데 병원 놈들은 다 돌팔이인지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한다며 역정을 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부모님의 호소를 나이 들면 을에 생기는 노환이나 자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엄살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한의원을 전전하며 MRI, CT, 내시경 등 수백만 원의 고가 검사를 반복해도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기이한 통증의 실체는 사실 몸의 병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숨어있는 마음의 암, 바로 가면, 우울증 매스크트 디프레션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의학적 진실만을 전하는 시니어 건강 전문 칼럼니스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노년층을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는 이 무서운 질병의 가면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울해 보인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과 신경호르몬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실체적인 질병이며 방치할 경우 치매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노년기 건강의 가장 위협적인 적신호입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불명예를 수년째 안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자의 약 80%가 사망 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분석 결과 노인 우울증 환자의 약 7,080%가 전형적인 우울감이나 슬픔을 호소하는 대신 두통, 복통, 흉통, 관절통 등 모호한 신체 증상을 주된 호소치프 COMPLAINT로 병원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즉 10명의 노인 우울증 환자 중 7, 8명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내과나 정형외과 대기실에 앉아 엉뚱한 치료를 받으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 우울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우울이라는 본질은 신체 통증이라는 두꺼운 가면 뒤에 철저히 숨겨져 있어 환자 본인조차도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은 층의 우울증은 슬프다, 죽고 싶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반면 노년의 우울증은 아프다, 쑤신다는 신체적 통증으로 변장하여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정교한 뇌과학적 메커니즘과 생리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서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NOREPIN EPHRINE에 있습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들은 단순히 기분 무드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뇌간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통증 억제, 경로 디센딩 PAIN 이니버토리 패스웨이를 활성화하여 우리 몸이 느끼는 통증을 자연적으로 진정시키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뇌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통증을 제어하는 방어막이 뚫리게 됩니다. 즉, 우울증으로 인해 세로토닌이 고갈되면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미세한 자극이나 작은 위장관의 움직임조차 뇌는 극심한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해석하여 아프다는 신호를 송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화학적 변화를 거쳐 뼈와 근육, 내장의 통증으로 치환 컨버전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의학적 근거는 전두엽 기능의 저하와 신체화 SOMATIGATION 기제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 기능이 노화로 인해 약해지면 나는 지금 외롭고 슬퍼요라고 고차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인 통증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퇴행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적 배경이 불을 지핍니다. 평생을 감정 절제와 인내를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이나 수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는 자기 검열,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배려 섞인 강박이 합쳐져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억압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켜 만성적인 두통과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화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현대의학에 가면 우울증과 금액을 같이 합니다. 이 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진단의 어려움과 닥터 쇼핑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그리고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가면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이 우울증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 방문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대신 내과에서 위장약을 처방받고, 정형외과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신경외과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아 한 주먹이 넘는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인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만 늘어나 전신 컨디션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느 병원도 내 병을 못 고친다는 불신과 절망감이 깊어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신이 가면 우울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3대 위험 징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원인 불명의 만성 통증과 건강염려증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는데 3개월 이상 두통, 요통, 복통이 지속되고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큰 병에 걸린 것 같다며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의 메마름과 흥미상실입니다. 슬프다는 말은 안 하지만 평소 좋아하던 등산, 화투, TV, 드라마 시청 등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다 귀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예전보다 짜증과 화를 내는 빈도가 잦아졌다면 이는 전형적인 우울 증상입니다. 셋째, 수면 패턴과 체중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 2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조각성원리, 모닝 어이커닝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불균형의 대표적 증거이며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부해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 이상의 60kg 노인이 3kg 이상 빠진다면 이는 단순 노화가 아닌 응급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노인 우울증은 치매나 다른 퇴행성 질환과 달리 치료 반응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면 약 80% 이상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여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예방과 치료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빛과 리듬을 처방하라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를 조절하는 핵심이 바로 햇빛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최소 30분 이상 야외에서 햇볕을 쬐며 산책하십시오. 햇빛이 눈의 망막을 자극하면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피부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되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일광욕과 유산소 운동은 경도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 프로작을 복용하는 것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걷기가 힘들다면 베란다 문을 열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솔루션은 뇌를 위한 식탁을 차려라입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로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김치, 장아찌 등 짠 반찬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울증을 부추기는 최악의 식습관입니다.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두부, 달걀, 우유, 바나나, 견과류를 매 끼니 약처럼 챙겨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여 기분을 좋게 하는 듯하지만 급격한 혈당 저하 슈거 크래시를 불러와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듭니다. 단백질 반찬 하나 더 먹기가 우울증을 막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연결의 끈을 놓지 마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고립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14%나 높았습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노래 교실, 경로당,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집 밖으로 나가 타인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약한 유대관계 위크타이지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존재감을 확인시켜 줍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뇌에 주는 자극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실 때 또 시작이네, 병원 가도 이상 없다잖아요 라고 면박을 주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통증은 꾀병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 SOS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몸이 많이 힘드시죠? 혹시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더 아픈 걸 수도 있대요. 수면제 처방받는 셈 치고 저랑 같이 정신과 한번 가보실래요? 요즘은 흉도 아니래요. 라고 따뜻하게 권유해 주십시오. 노인 우울증 치료제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거의 없으며 소화기 장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 부모님의 찡그린 미간이 펴지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기적을 23개월 안에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면 우울증은 노년의 필연적인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며 우리의 관심과 의학적 개입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 대신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마음 쓰이는 일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속 가면을 벗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몸과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